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좀 특별합니다. 책이나 논문이 아니고요. 바로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줄여서 서시련이죠. 이 서시련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나병택 후보의 선거 공약집입니다. 네, 보통 선거 공약집이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좀 달랐어요. 그냥 정책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한 공동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고통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아주 촘촘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걸 읽다 보니까 딱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공동체의 리더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오늘의 빵과 먼 미래를 위한 투자, 내일의 비전 사이에서 과연 뭘 먼저 챙겨야 할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오늘 살펴볼 나병택 후보의 공약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그 나름의 대답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가장 먼 미래의 기술까지 다 아우르고 있거든요. 자, 그럼 나 후보가 그리는 서시련의 미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자료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이 바로 찐 복지돌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붙인 별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총신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까지 취득한 말 그대로 복지 전문가입니다. 특히 이력이 인상적인데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는 초창기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직접 설립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분의 정체성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험에서 나온다는 걸 공약집 전반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 경험이요? 네, 60년 넘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삶, 그리고 30년 넘게 시각장애인 아내와 딸을 둔 가장으로서의 삶, 이 두 가지를 계속 언급해요. 이건 사실 여러분의 문제가 바로 제 아내와 딸의 문제이고 곧 제 자신의 문제입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치죠. 그렇군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면서 동행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개인의 서사와 공동체의 비전을 딱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문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아주 명확히 하는 거군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접근이네요. 그럼 이제 그가 제시하는 7대 핵심 공약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동권 문제입니다. 복지콜 연결되는 걸 로또 당첨에 비유할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알 것 같아요. 이동권은 단순히 어디를 가는 문제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맞아요. 교육, 직업, 여가, 관계 형성, 거의 모든 사회 참여의 전제 조건이니까 가장 절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인지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도 열심히 하겠다는 식의 선언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안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오, 시스템 개선안이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과 운영 효율성이라.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먼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탑승 가능 시간 예고제입니다. 시간 예고제요? 네, 지금처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관제실에서 지금 신청하시면 약 30분 후에 배차가 가능합니다 라거나 아니면 죄송하지만 주변 대기자가 너무 많으니 오늘은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자는 거죠. 와, 확실히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겠네요. 그리고 또 사전 예약제를 월 3, 4회 시범적으로 도입하자는 안도 있어요. 사전 예약제? 네, 병원 진료나 KTX 예매처럼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아, 그거 좋은데요? 근데 이런 사전 예약제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거나 오히려 예약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월 3, 4회라는 횟수는 또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건지도 궁금하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공약에서도 시험적으로 도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아마 그 횟수나 운영 방식은 실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계속 조율해야 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중요한 건 현재의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필요에 맞는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 자체에 있는 거죠.
횟수를 제한한 것도 특정인이 독점하는 걸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는 고민의 결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축인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제안들이 나옵니다. 우선 합승형 셔틀버스가 있어요. 합승형 셔틀버스요? 네, 예를 들어 강남제역에는 안마사 교육기관이나 직장이 밀집해 있으니 출퇴근 시간에 비슷한 경로로 가는 수요가 많을 거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복지콜 전체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죠. 와, 이건 정말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발상이네요. 그리고 제가 무릎을 탁 쳤던 아이디어가 관제 시스템 개선 방안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현재 시스템이 실제 교통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도상의 직선거리만으로 배차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더군요. 맞습니다. 서울 시내 교통을 생각하면 정말 비효율의 극치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기사님들을 관제실에 배치하자는 겁니다. 아, 시스템이 보여주는 데이터에 실제 도로 상황과 교통 흐름을 깨고 있는 베테랑의 감을 더하자는 거죠. 사람의 경험과 시스템의 데이터를 결합하려는 아주 스마트한 접근이에요. 사람의 경험과 시스템의 데이터라. 듣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시스템이 제시하는 최적의 경로랑 베테랑 기사님의 직관이 부딪힐 때 누구의 판단을 따라야 할지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명확한 의사결정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중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 정체 구간 우회 시 예상 시간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되 돌발 상황에서는 현장 경험자의 판단에 우선순위를 두는 식으로요. 아,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네. 중요한 건 지금처럼 기계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의 지혜를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발상의 전환 그 자체라고 봅니다. 이 외에도 정년 퇴임한 기사님을 택시 임차제로 재고용해서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고요. 와, 이동권 문제 하나에 이렇게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걸 보니 이게 해결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다는 기대가 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는 내용이 두 번째 공약에 담겨 있군요. 네, 정확히 연결되죠. 중앙 조직이 아무리 힘이 세도 풀뿌리인 지역 지회가 활력이 없으면 사상 누각이잖아요. 나 후보는 그 점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현재 지회장들이 다른 장애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막는 고유번호라는 행정적 걸림돌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서 지회장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던데요. 지회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행정이나 재정 지원을 체계화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이나 인력을 지원해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어떤 의미죠? 각 지회가 지자체나 정부의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서류 작업 같은 행정력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회지원센터가 바로 그런 부분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 결국 각 지회가 중앙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주려는 장기적인 포석인 셈이죠. 각 지회가 자립적인 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자립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문제, 즉 일자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 공약이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도 기존의 접근법과는 약간 달라요. 보통은 외부 기업의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 후보는 서실현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서실현이 직접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서실현 내부에 직접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합니다. 아, 직접 사업체를 운용하겠다는 거군요. 네, 이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에요. 하나는 수익 사업을 통해 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안정적인 일자리를 회원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네요. 물론 단체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위험이 따르겠지만 성공한다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델이 되겠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 결국 튼튼한 인프라가 받쳐줘야 할 텐데
$1.